금일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떤 유연한 서플라이 체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금일 참석하신 많은 파트너, 벤더분들, 그리고 고객분들께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는 스토리로 한번 끌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대부분은 IT의 완벽한 전문가는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류 쪽의 전문가이실 거라고 생각해서 내용은 최대한 단순하지만 그래도 깊은 내용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정리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하는 회사냐라는 거를 아직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오피스 파는 회사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회사게 가장 키가 됐었고요. 그렇지만은 실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도 윈도우를 팔고 있지만, 그 오피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해서 사스, 클라우드 기반의 사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운데 보시면 노란색으로, 맨 왼쪽에 가운데 보시면 노란색으로 예쁘게 되어 있는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팔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참 재밌는 게 이 세 개의 축이 적절하게 수익을 내서 상당히 안정적인 금액 구조를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익이나 그런 부분도 괜찮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명을 드렸다면은, 저희가 지금 시가총액이 넘버 3입니다. 지금 현재 넘버 1이고 SCM을 가장 잘한다고 얘기하는 애플이라는 회사를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아이폰이 가장 키가 되는 거고, 그 이외에 다른 디바이스들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아이맥, 아이패드, 그리고 팀쿡이 오게 되면서 만든 애플 와치라는 게 있고, 그리고 애플페이라는 서비스들, 기타 등등 뭐 아이클라우드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레비뉴는 뭐 저희보다 당연히 넘버원 기업이니까 좀 더 많긴 하겠지만은, 코스트 오브 레비뉴 왼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역시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는 그 소프트웨어만을,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는 플랫폼이고 그 어떤 하드웨어도, 그러니까 서피스 같은 하드웨어도 조금은 제공을 하지만 많이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소프트웨어가 기반이라면은, 애플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 회사가 메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떤 원자재 비용이 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디바이스 그로스 프로핏과 그 다음에 서비스 그로스 프로핏이 있는데, 실제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35% 정도의 마진율을 가져갑니다. 그렇지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71%의 마진을 가져가는 상당히 뛰어난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애플이라는 회사는 SCM이 가장 중요한 어떤 디바이스 중심, 그러니까 디바이스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단은 팀 쿡이라는 사람이 실제로는 스티브 잡스 사후 그 애플의 COO에서 애플의 CEO로 지금 바뀌어 있는 분이고, SCM의 전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얘기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관련해서 한번 숫자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100에서 24라는 게 뭘까라고 얘기하면은, 실제 98년도, 97, 8년도에 그 스티브 잡스가 돌아오고 팀 쿡이 애플에 들어왔을 때 상당히 그 어떤 재고나 아니면은 그 재고량이 쌓여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실제 첫 번째 단행한 것들이 100에서 24개 정도로 부품의 공급업체 수를 줄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디바이스들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200개 이상 정도가 있는 걸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리 재고, 그러니까를 실제로는 70일 정도, 70일이면은 뭐 2달치 이상의 어떤 그 PC나, 그들은 항상 PC나 어떤 장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재고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오자마자 한 달인가 2달 만에 10일 정도로 관리 재고를 줄일 수 있었고, 현재는 뭐 여러 기사마다 다르지만 5에서 10일, 2일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2일은 좀 과장인 것 같고 5일치 정도의 재고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는 그 주문하는 공장에서 바로 출고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공장에서 바로 출하하는 형태를 가져갔기 때문에 창고 수도 현재 절반 정도로 감소시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에서 140이라는 단어는 주가입니다. 옛날에 그 2011년도에 그 팀 쿡이 CEO로 취임했을 때가 13점 몇 불 정도가 됐습니다. 현재는 제가 어제 확인했을 때 140불이 넘었고요. 실제로는 성장률을 보게 된다면 주가의 성장률로 보면 1000%가 넘습니다. 그만큼 그 애플이 대단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관리 효율성이라는 게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더라도 실제 650%, 그리고 매출 기준으로 보더라도 300% 정도의 엄청난 성장을 이뤘다는 겁니다. 실제 팀쿡이 재인한 기간이 11년 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1000명 단위의 직원 수인데 실제로는 11년도에 63,000명이었는데 지금은 15만 4천 명 정도가 되고 직원 수의 증가는 그 기간 동안 한 243% 정도가 됩니다. 그거에 비하면은 실제 매출이 늘어난 성장수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300% 정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어떤 그 인당 생산성을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SI나 아니면 컨설팅 회사를 다닐 때 얘기를 하는 게 실제 맨먼스가 뭐 잘 아시겠지만 SI를 하실 때 2,500에서 5,000 받으면은 진짜 고급 기술자라도 5,000 받기 정말 힘들고 정말 고급 컨설턴트라도 7,000을 받기가 힘들 겁니다. 한 달에 받는 돈이. 근데 인당 매출이 32억 원이라는 걸 계산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고 이익이 인당 이익이 8.4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순이익입니다. 순이익을 보더라도 제가 월 5천만 원의 매먼스로 하더라도 6억밖에 안 나오는데 8.4억이라는 순이익을 낸다는 거에 상당히 좀 깜짝 놀랐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뭐 뛰어난 회사, 실제로는 넘버원의 회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당면하신 문제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뭐 영어로 써 있지만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 SCM이기 때문에 제조 쪽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많은 어떤 그 챌린지에 직면할 겁니다. 저런 걸 만들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나르겠죠. 그렇지만은 현재 우리가 당면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엔드-투-엔드 서플라이 체인 비지빌리티. 실제 가시성,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을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그다음 의사결정할 수 있어야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창고 수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부품 공급 업체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된다는 게 본질적인 문제겠죠. 두 번째는 민첩성입니다. 실제 렉 오브 어질리티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고객 요구가 나오면은 그거에 따라서 바로바로 바꿔야 됩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디스플레이 생산 물량을 줄여서 LG 이노텍인가에 그 수량을 줄였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폭락을 하고 그러지만 실제 모든 기업에게 다 이익일 겁니다. 부품 공급업체뿐만 아닌 애플이나 다른 회사 입장에서도 그 고객 수요에 맞춰가지고 빠르게 수요를 조절하는 것가 당연히 물량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직접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부분은 Desperate 시스템 and Outdated 테크놀로지인데 실제 Desperate라는 단어를 제가 몰라서 찾아봤지만 이질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실제로는 SCM, 지금 바깥에 있는 상당히 많은 솔루션 벤더들과 파트너분들의 제품 아니면 디바이스들을, 장비들을 구입을 하시게 될 텐데 그게 다 분리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들은 다 도입해 놓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죠. 그거에 대한 어떤 통합,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도입할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에 직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시성을 얻더라도 커뮤니케이션, 워크포스, 실제로는 직원들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실행해라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일을 어떻게 보면 빠르게 협업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진행해야 되는 어떤 프로세스 부분들도 해결하는 부분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는 저도 이걸 보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비즈니스 컨티뉴이티, 어떻게 보면은 내 기업이 영속할 수 있을까, 영속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어떤 비즈니스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미래나 아니면 예측이라는 부분을 계속 쳐다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참고지만 그래서 데이터 분석, BI, 그러니까 실제로는 SCM을 얘기하지만은 최종적으로 결론이 지어지는 거는 어떤 분석 쪽이 관련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했느냐. 실제로 제가 많은 한국 고객분들을 만나 뵀지만 이것도 잘 못하시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너무 어떻게 보면은 미래지향적인 것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실제 과거에는 리포트나 분석이라고 했죠. 어떻게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 아니면 왜 그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걸 분석해서 그거에 따라서 개인적인 인사이트를 가져가고 어떻게 보면 CEO나 CPO 아니면 CTO가 인사이트를 가져가서 어떻게 기업을 바꿔가야 될까라는 걸 했다면은 이후로는 점점 예측이나 처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실제로는 그 영어 단어 앞에 보면 PR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실제 미래에 뭐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어떤 학습, 그러니까 머신러닝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미래를 조금이라도 예측을 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는
실행이라는 단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예측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거나 아니면 어떤 스레스홀드, 어떤 임계점을 넘었을 때 실행을 할 수 있는. 요즘에는 RPA라는 단어도 많지만은 뭐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까지 가게 되는 어떤 방향으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SCM도 마찬가지겠죠. SCM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아니면은 미래의 방향, SCM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 아니면은 내가 사람이 직접 실행하냐, 아니면은 자동화돼서 실행하느냐의 차이일 겁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전과 어떤 레질리언트 서플라이 체인인데 굉장히 복잡하죠. 이걸 설명드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등의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SCM 솔루션을 조금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게 강하진 않고요. 그리고 선진 SCM 파트너 솔루션과 통합 가능한 유연한 서플라이 체인을 구성하는 걸 지원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색깔을 칠해놨는데 중요한 단어들은 아까 앞에 나온 단어들 어떤 페인 포인트와 상당히 가까울 겁니다. 비지빌리티, 어떤 가시성, 그 다음에 플래닝, 계획이나 아니면 옵티마이제이션, 어떤 최적화, 그 다음에 트러스트는 보안이겠죠, 당연히. 그 다음 로지스틱스, 어떤 분배나 아니면 그걸 배분하는 거. 그리고 워크포스라는 단어는 당연히 직원들에 대한 어떤 업무 생산성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랫폼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뛰어난 파트너 솔루션과의 통합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SCM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궁금한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플랫폼이라는 단어와 솔루션은 뭔데?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실제 솔루션 같은 경우는 특정 문제를 위해 개발된 매우 구체적인 소프트웨어입니다. 뭐 중요한 단어로는 특화, 아니면 전문, 인더스트리 스페시픽, 아니면 ROI가 빨리 나온다라는 거고, 그 SCM에 관련된 단어들로 연결을 한다면 주문 관리, 아니면 배송 관리, 물류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물류 플랫폼도 어떻게 보면 물류라는 분야에 한정됐기 때문에 어떤 개발을 어느 정도 포함을 하는 솔루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오토매틱 가이디드 피클. 실제로는 장비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로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솔루션이라고 얘기하고 플랫폼이란 연결 및 통합을 위해 어떻게 보면 계속 커갈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및 주본 리소스 생태계의 집합이라는 겁니다. 짧게 말씀드려서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범용, 아니면 크로스 인더스트리, 아니면 전체적인이라는 단어고 가장 플랫폼의 가장 기본적인 건 OS겠죠. 그렇지만은 조금 더 상위 레벨로 올라간다면 분석, 빅데이터, 아니면 머신러닝, IoT, 아니면 BI 같은 부분들이고 레고 블록처럼 조합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왼쪽에 있는 HV 같은 것처럼 디테일한 부분이 구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잘 조합만 한다면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작게 본다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팀장님 같은 분들이라면은 당면한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는 어떤 솔루션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SCM 페어로 오셨을 거고요. 그렇지만은 실제 기업이 원하는 것은 전체적인 가시성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프로세스 효율화를 위한 어떤 덩어리를 가져가고 싶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플랫폼이라는 건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단순하게 조달, 구매, 주문, 생산, 재고, 물류, 배송 같은 시스템들일 겁니다. 자잘한 시스템이고 저희가 가져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은 전체적인 가시성 그리고 예측 아니면 최적화 같은 어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위해서 중요한 키 컴포넌트가 뭔지를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먼저 연계를 해야겠죠. 연계를 해서 어딘가에 한 군데 모아놔야 됩니다. 실제로는. 그런 커넥티비티를 얘기를 한다면은 실제 제가 과거의 데이터, 며칠 전의 데이터, 아니면 몇 주 전의 데이터, 몇 달 전의 데이터를 바라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실시간으로 가져올 거냐, 아니면은 그거를 일별로 가져올 거냐, 아니면은 3일에 한 번씩 가져올 거냐, 아니면은 12시간에 한 번씩 가져올 거냐라고 하는 배치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티그레이트 데이터라는 거는 실제로는 데이터 레이크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쌓아놓는 거죠. 실제 이거는 창고 같은 수준이 아니라 야적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니면 컨테이너 박스들이 여러 개가 모여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실제로는 그거를 그렇게 모아놓은 데이터를 정제를 해서 창고에 넣는 거. 실제로 SCM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창고에 있는 정보와 그 다음에 어떤 야적장에 있는 어떤 물류는 퀄리티가 다르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걸 바로 꺼냈을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 한참 찾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 퀄리티의 차이는 당연히 인지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마트라는 거는 웨어하우스보다 좀 더 스페시픽하게 어느 팀이나 아니면 뭐 임원, 어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정제해 놓은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가시성을 가져갔다면은 그거를 시킬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뮤니케이션 협업을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팀즈라는, 뭐 줌이라는 제품을 아시겠지만은 팀즈가 엔터프라이즈에서는 더 유명합니다. 팀즈라는 제품과 그다음 프로세스 자동화할 수 있는 어떤 툴들을 제공합니다. 이거는 오늘 발표의 범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것도 잘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전체적으로 어떤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가져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키 컨셉이고, 이거를 이해하시면 뒤에 내용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가시성 확보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물류와 관련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BI 샘플을 가져왔는데, 딱 짧게 보면 이렇습니다. 창고에 있는 물류들을 제품별로 정리를 한 거고요. 다음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컬럼,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누르게 된다면은 그 데이터만, 그 어떤 물류들만 딱 표시가 될 수 있는, 이렇게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어느 장소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 뿐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커넥트가 돼가지고 그거를 정제를 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것 뿐이고, 이걸 보게 된다면 이게 한 군데 몰려있지 않네, 이 물품들이. 이거 한 군데 모아야겠네. 그러면은 최적화를 하기 위한 어떤 ML, 머신러닝을 돌린다든지 아니면은 사람을 시켜가지고 한 군데 모아놓는 게 당연히 효율적이겠죠. 이런 뷰를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보통 높은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대시보드입니다. 서플라이 체인에 관련된 제가 대시보드 샘플을 찾아봤는데, 실제로는 인커밍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포스트폰 된 거, 그 다음에 캔슬된 주문이 얼마인지, 그러면은 나는 아시아 퍼시픽 뭐 지역별로 어떻게 나눠져 있는데, 근데 이게 왜 캔슬 됐는데 아니면 왜 딜레이 됐는데 라는 정보들을 드릴다운해서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가시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좀 많은 솔루션, 물류 솔루션들이 일부 BI를 제공할 겁니다. 이런 가시성 있는 부분을. 근데 그게 고객마다 워낙 다르고, 그거를 원하는 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도 마이크로소프트 사람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간단하게만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파워비아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제가 고객사에 상당히 많이 제공을 해봤는데 되게 좋은 제품입니다. 일단 오른쪽에 보시면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를 보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실행력과 그 다음에 비전상에서 거의 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2년도까지 계속 탑을 차지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성능도 좋은데 값도 쌉니다. 제가 이거 제안해가지고 고객한테 욕먹은 적은 없습니다. 가격 비싸다. 일단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왜 좋냐라고 생각하면 쉽다라는 겁니다. 면접 배우기 쉽고, 실제로는 BI가 IT팀이 만들어주고 임원들이나 아니면 현업들이 보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거를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는 정도의 좀 쉬운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친숙하다라는 겁니다. 엑셀, 그리고 오피스와 상당히 유사한 UI, UX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성능은 뛰어납니다.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반영했다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팀스라는 협업 도구와 연동하는 부분들, 아니면은 머신러닝, 아까 얘기한 학습 부분이나 아니면은 RPA, 아니면 앱과의 상호작용을 만들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저희는 다 구현을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ML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도 제일 재밌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일 재밌는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이분이 누구신지는 아시겠죠? 뭐 오드리 헵번이라고 과거에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고, 굉장히 미인이시기도 하지만 실제로 마음씨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인품도 굉장히 갖추신 분입니다. 제가 화질이 낮은 사진을 일부러 구해왔습니다. 굉장히 자세히 보시면은 뭐 어떤 도트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이 보일 텐데, 제가 제 맥에서 돌린 어떤 ML, 그러니까 이미지 항상 툴을 돌리게 된다면은 실제 오른쪽처럼 나옵니다. 오른쪽을 왼쪽으로 바꾼 게 아니라 왼쪽을 오른쪽으로 바꾼 겁니다. 실제로는 컴퓨터한테 교육만 잘 시키면은 이 눈썹의 모양 아니면 머릿결의 모양이 어때? 라는 거를 본인이 찾아내서 이 정도의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걸 써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상당히 유명한 건데, DALL-E2라는 어떤 솔루션입니다. 오픈AI.com에서 구현한 건데, 실제로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창의적인 행동을 모방한 부분이죠.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아스트로너트, 그러니까 우주인이 트로피컬 리조트, 스페이스에 있는 트로피컬 리조트에 라운징하고 있는 거를 포토 리얼리스틱 스타일로 구현해봐라고 하면 오른쪽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는 학습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안 나오는 것도 많겠지만은 이거는 제가 가져온 샘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너무 귀여워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테디베어가 글로서리에서 쇼핑하는 거를 우키요에가 뭐냐면은 빈센트 반 고흐가 좀 많이 참조한 일본식 판화입니다. 일본식 판화 형태로 구현해봐라고 했을 때 이거를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구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좀 많이 놀랐는데 어떤 창의적인 스타일도 일부는 모방할 수 있다는 거에 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좀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그렇지만 모든 걸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머신러닝을 아주 간단하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라는 겁니다. 지도학습은 짧게 얘기해서 원하는 내 아웃풋을 내가 알고 있을 때 어떤 사진을 봤을 때 이건 사과야, 이건 배야라는 거를 자기가 학습을 계속 교육을 시켜줄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게 지도학습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과물은 회귀, 분류라고 하는데 짧게 얘기해서 숫자로 나오느냐 아니면 이게 사과야, 배야 하는 종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어디다 쓰냐? 실제로는 네이버에서 꽃 검색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 저도 이게 별게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쓸만하더라고요. 실제로는 여러 개가 있을 때 그걸 분집을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분집화 아니면 그거의 연관관계가 어떠냐 아니면 변환관계가 어떠냐라는 건데 어디다 쓰느냐라고 본다면 고객을 세분화할 때 사람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실제로 수행해 본 건데 POC를 수행해 본 건데 어떤 뭐 편의점 매장을 분류할 때 이거는 이런 패턴을 가진 담배가 많이 팔리는 데는 뭐 어때? 아니면은 이거는 음료수가 많이 팔리는 데는 뭐 대학가 주변이야 아니면 뭐가 많이 팔리는 데는 어떤 거야라는 분류를 할 때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해줍니다. 저도 이걸 보고 상당히 놀랬고 그 다음에 이상 사기 탐지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미 슈퍼바이즈드라는 패턴도 있습니다. 지도와 비지도를 같이 합쳐가지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강화학습은 짧게 얘기해서 당근과 채찍 방법이죠. 실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거기엔 당근을 주고 그 다음에 나쁜 결과가 나오면 열심히 채찍을 때리면 컴퓨터가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실제로는 보상, 페널티라는 단어가 나오고 실제로는 판매 가격 최저가, 수익이 들면 보상해준다. 아니면 이커머스 게이머. 실제로는 강화학습만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 상품을 더 구매하면 보상해준다. 아니면은 자동차 자율 주행, 최적 경로, 가장 짧은 경로라든지 아니면 알파고 같은 부분들에서 많이 사용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대신 이게 정확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고 상당히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여러 가지를 섞어서 알고리즘을 짧게 얘기해 속된 말로 짜집기 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얘기한 가시성 확보와 ML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먼저는 가시성 확보부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가시성 확보를 하면은 이거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빙산의 일각이죠. 밑에는 엄청나게 깔려있죠. 우리가 물에 떠 있으려면 엄청나게 헤엄을 치듯이 당연한 겁니다. 실제 빨간색이 어떻게 보면은 그 현업들이나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나는 어떤 데이터를 보고 싶어라는 건데 실제로는 나는 정확하게 내가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얘기해야 됩니다. 실제 이걸 IT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파트너 벤더한테 요청을 하더라도 내가 뭘 보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내고 그걸 통합하고 열심히 전처리를 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창고를 만들고 그 다음에 누가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관리 거버넌스를 하고 그 다음 그게 마음에 안 들면은 내가 조금 더 수정하고 그래서 현업 레벨 전처리 모델링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시성을 확보하는 거고 실제로 ML은 학습된 데이터 어떻게 보면 내가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 그 예측된 그걸 가지고 서비스를 어떻게 수행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리콰이어먼트를 정의하는 건 똑같고 데이터 추출과 통합은 똑같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게 정리하는 부분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데이터 클렌징, 정교화, 변환이라는 그 다음에 출력 선택, 그 다음에 모델 학습 테스트를 거의 죽을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하다 보면은 아까 얘기한 달리 같은 아니면은 사람의 그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엄청난 시행착오와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이거를 데이터 전시 큐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만들어놓은 내가 학습한 모델을 그건 갖고만 있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엔지니어가. 그거를 임원이 볼 수 있도록 아니면은 실제로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전시 큐레이션이라고 하고 서비스와 연결하는 부분을 보통은 MLOps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환상을 심어드렸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한 회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애저 플랫폼과 그 다음에 월마트 테크랩, 이 월마트 테크랩이 어쨌든 월마트는 아마존보다 더 매출이 큰 넘버원 리테일 회사입니다. 여기서 테크랩을 만들고 내부에 어떤 회사를 만들고 이 분들이 상당히 많은 기간을 투자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위에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짧게 말씀드리면 18년에 시작해서 20년 7월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20년 7월까지 하고 끝났을까요? 짧게 얘기해서 2년 반, 3년 정도 걸렸습니다. 정말 돈도 많고 그 다음에 사람도 투자를 했지만은 어떤 포캐스팅 하나 하는데 이만한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는. 그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셔야지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임원분들이 저희 IT 팀장님들 괴롭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블로그를 찾아봤는데 월마트에서 이거를 내용들을 잘 정리한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 스마트 포캐스팅을 만들기 위해서 가져간 5개의 필러를 얘기해 줍니다. 가장 짧게 얘기해 드리면은 데이터 사이언스, 브레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순수 아까 얘기한 알고리즘이나 그런 걸 적용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데이터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그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계속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월마트에서도 매출 정보는 매번 바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항상 업데이트해서 갖다 주고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 정말 계속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어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엔지니어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멘트 워크벤치라고 얘기하는데 짧게 얘기해서 UI입니다. 실제로 열심히 학습해봤자 그거를 보지 못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UI 부분도 상당히 잘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뒤에 숨어있는 부분으로 아까 얘기한 MLOps 아니면 DevOps 부분들, 실제로는 그게 어떤 서비스계나 아니면 실제 개발계에서 운영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가장 중요한 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시간은 많이 걸리고 힘들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측이라는 거.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굉장히 좋은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애널리티cs, BI, ML의 현실적인 운영 방안인데, 이 아이로봇 엔지니어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많은 데를 다니셨더라고요.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듀폰, 파이오니아 여러 회사를 다닌 분인데 굉장히 ML 전략 팁을 굉장히 멋지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2가지 솔루션을 만들어라. 첫 번째는 저도 잘 모르는 단어들이 나와 있죠. 멀티클라우드 쿠버네티스에서 실행되는 심층 베이지한 변환을 만들고, 두 번째는 매우 단순한 가정하에 구성한 SQL 쿼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은 이력서에 쓰고 2번은 실제 환경에 써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ML은 끔찍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그렇지만은 나오는 결과물은 대단하죠. 그렇지만은 그거보다는 제가 한국 내 많은 기업들이 그 정도까지 가는 거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상하시는 대기업들도 그렇게 많이 가진 못했고요. BI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과 직관을 통해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거기부터 시작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현실적인 진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톤다운을 시켰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럼 뭘 가지고 있는데라는 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는 배치, 아까 얘기한 대로 콜드패스라고 얘기하는데, 데이터 원본, 실제로는 주문 관리 시스템 아니면 인벤토리 관리 시스템 이런 데서 ETL 데이터를 뽑아내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이걸 다 하나하나를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실제로는 서버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오더 매니지먼트 시스템, 인벤토리 매니지먼트가 오프라인,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있더라도 저희 클라우드와 연결해서 실제로 구현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소, 그것도 종류가 상당히 많죠. 이름 자체도 데이터 레이크라고 얘기하죠. 벌써. 그 다음에 그거를 저장한 데이터들을 정제할 수 있는 배치 프로세스, 저희는 애저 데이터베이스라는 제품을 상당히 괜찮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그거를 정제를 한 다음에 학습할 수 있는 머신러닝 제품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다 정제가 된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 부분들, 아까 얘기한 대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마트 같은 부분들도 가지고 있고, 이거를 볼 수 있게 하는 리포팅 부분, 파워 BI라고 하는, 저희는 BI 툴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4가지 단계로 나누는데, 추출하는 부분, 인제스트, 그 다음에 스토어, 그 다음에 프리퍼레이션 앤 트레인, 그 다음에 모델 앤 서브 형태로 저희는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이 배치고, 실시간은 조금은 다릅니다. 실제로는 기술적으로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공장에 있는 팩토리 머신이나 아니면 뭐 AGV 같은 그런 장비들 아니면 여러 장비들을 뭘로 연결하느냐, ETL 툴은 좀 다릅니다. 그 실시간으로 당길 수 있는 툴은 보통 IoT 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따로 있고, 저희는 이벤트 허브, IoT 허브라는 제품이 있고, 이거를 바로 실제로는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버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시간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스트림 프로세싱에 바로 넘겨서 데이터를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시면은 배치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쌓아놨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언제든 학습을 시킬 수 있지만은, 이거 같은 경우는 학습된 머신러닝 모델을 스트림에다 적용하는 패턴이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학습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은 좀 패턴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이거를 다시 분석용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할 수도 있고, 그냥 스트림을 프로세싱 해가지고 바로 BI로 봐서 여기 장애났네 라는 걸 찾아보고 바로 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끌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는 다 애저라는 어떤 플랫폼상에 있고,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조합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다 잘하진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굉장히 많은 걸 하지만 잘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다른 파트너가 더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솔루션 파트너인 블루연도, SAP 같은, SAS 같은 전문 파트너들과, 그 다음에 실제로는 글로벌 시스템 인티그레이터, 실제로는 오른쪽에 있는 회사들이 EY, KPMG, PwC, 액센추어가 우리나라에선 컨설팅 회사로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해외에서는 데이터 서비스의 시스템 인티그레이터로도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저도 그걸 보고 좀 상당히 의아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거의 마지막으로 다가가는데,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데이터 서비스를 얼마나 많은 회사가 쓰는데 라는 걸 궁금해 하실 겁니다. 좀 마음은 아프지만 한국 회사는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제가 이거는 진짜 손수 하나하나 다 찾아낸 회사고, 먼저는 글로벌 탑10 리테일 기업 중에, 탑10 리테일엔 당연히 아마존이 있겠죠. 아마존 빼고 9개 기업이 다 애저의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월마트, 코스트코, 크로거만 하셔도 다 아시겠죠. 그다음 테스코라든지, 그 다음에 유명한 회사로는 마크 앤 스펜서라든지, 아니면 우러스, 아니면 까르푸, 아시는 단어로는 그럴 겁니다. 그리고 편의점 쪽, 실제로 편의점도 매장과 어떤 물류들이 상당히 많은데, 미국 1위, 2위인 세븐일레븐과 그 다음에 코치타드라는 그 편의점, 그리고 일본 1위인 세븐일레븐은 일본 1위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미니스타,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마트24가 조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물류가 상당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물류 배송과 그 다음에 실제로는 그거에 대해서 고객한테 B2C까지 진행해야 되는 정유회사, 주유소를 가진 정유회사들도 상당히 애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데이터 서비스입니다. 엑선모빌, BP, 그 다음에 쉘, 그 다음 쉐프론 같은 회사들이고, 그 다음에 매장과 생산을 겸비하는 리테일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스타벅스, H&M, 갭, 나이키, 이케아, 국내에서 아는 기업들만 찾느라고 좀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식음료, 글로벌 유통 같은 경우도 코카콜라, 펩시, 네슬레, 그 다음 마스는 초콜릿 만드는 회사입니다. 유니레버, P&G,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 그리고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라쿠텐, 그래빅 제일 유명하고요.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옥션 지마켓이 저희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글로벌 유통 같은 경우도 3M, HP, 델, 인텔, 짧게 보셔도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 보잉, 그리고 SDX 분도 오셨을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도 저희 거를 일부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나 물류 회사들도, 그러니까 페덱스, 그리고 오늘 참여하신 기업으로 알고 있는 머스크도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BMW, 벤츠, 폭스바겐 같은 유명 회사들, 그리고 좀 신기했던 게 IT 서비스 컨설팅 회사인데, EY, 딜로이트, PwC, 액센처, KPMG 같은 회사들이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그리고 본인들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시는 거에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기업들이 중에 몇 개는 탑10 내에 들어갑니다. 애저 사용하는 회사 중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현실적인 제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라는 건데, 오늘 오신 목적은 이거이실 겁니다. 운영 중인 서플라이 체인의 페인 포인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도입하고자, 아니면 어떤 장비를 도입하고자 오늘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SCM 전체에 대한 가시성 확보, 아니면은 내가 뭘 분석해 보고 싶은데 라는, 아니면 난 정말 뭐가 보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안 보이지라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에 대한 간단한 기획 정도를 하시고, 실제로 이걸 하다 보면은
이걸 해야겠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BI 분석 파일럿을 진행을 하고 싶고 그러려면은 일부의 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할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어떤 연계를 해가지고 파일럿을 진행하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내가 뭔가 뷰를 볼 수 있구나라고 하면은 실제 뭐 CEO나 아니면 CIO, CTO 분의 힘을 등에 업고 서플라이 체인 전반에 대한 가시성을 한번 확보해 보자라는 사업을 크게 만드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리해서 진행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파일럿과 전체적으로 크게 사업을 만드는 것은 분리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예측 같은 경우는 솔직히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고객들을 만나면서 제일 힘들어 보이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인력입니다. 실제로는 BI 인력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한국 시장 내에서 상당히 적은 수인데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은 손에 꼽습니다. 데려오려면은 현재 일하시는 분들의 연봉의 2배를 줘도 올까 말까 할 겁니다. 그렇다고 일을 잘하느냐? 저는 그거에는 좀 물음표를 가집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인력 계획도 아니면 어떤 파트너를 써야 될지 또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예측에 대한 파일럿은 실제로는 BI보다는 좀 늦게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난다면은 실제 예측과 그다음 빠른 실행 그리고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 가능한 레질리언트한 서플라이 체인이 구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해외 기업들 대형 리테일이나 대형 제조사들은 어느 정도까지 구현을 한 것 같지만 한국은 솔직히 얘기해서 BI 쪽도 너무 레거시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제가 너무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예측 같은 부분도 특정 이커머스나 그쪽이 많이 사용하고 다른 데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걸마 단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게 된다면은 밑에 보시면 온프라미스에 있는 데이터 아니면 리얼타임으로 있는 데이터를 어딘가에 한 군데 모으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예측을 하는 거. 이게 본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실제 기업을 어떤 디지털 어쩌면 정보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기본이기도 하고 SCM을 가져가기 위한 기본이기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거의 끝났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Create More Resilient Supply Chain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매뉴팩처링에 대해서 다양한 오퍼닝을 갖고 있지만 뭐 워크포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해서 아니면 고객들에 대해서 아니면 팩토리를 어떤 업그레이드하는 거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거에 대한 오퍼닝도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유연한 서플라이 체인을 구현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